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좌파 매체 오마이뉴스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전망하는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것인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그 분석이 4.15 총선 직후에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강조한 중요한 포인트와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좌파 중에서 제가 보는 4.15 총선과 어쩌면 저렇게 시각이 거의 90% 이상 같을 수가 있는가? 좌파가 보는 4.15 선거와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전망은 어떤 것인가? 참으로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6개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4.15 총선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0대 110이라고 하는 의석수의 차이가 아니라 지역구 득표율에 별로 크지 않은 격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석수는 190대 110, 좌파연합 대 우파연합, 이런 식으로 엄청난 충격적인 차이가 벌어졌지만, 자, 그것은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오는 winner takes all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 그러니까 한 표라도 더 많으면 그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죠. 이 지역구의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은 49.9%, 미래통합당은 41.5%, 좌파 대 우파로 하면 53대 42. 결코 이 11%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결코 결정적으로 큰 것이 아니다. 자, 그리고 오마이뉴스는 두 번째에 이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통합당이 자유한국당을 승계한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사태와 이 탄핵 사태, 그리고 촛불 전국, 이런 걸로 인해서 지지율이 5 내지 10%대까지 무너져 내렸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사실, 이것을 가볍게 볼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것은 1년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결코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과연 통합당이 보수가, 우파가 완전히 잘못해서 저런 제가 말씀드린, 오늘은 이제 이 민주당과 통합당과의 차이만 얘기를 하면 8.4%, 저런 8.4%포인트 차이가 벌어졌는가? 통합당, 보수, 우파의 잘못한만인가? 저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다. 코로나라는 블랙홀이 전부 다 빨아들였다. 문재인 좌파 정권 3년 실정을 완전히 가려버렸다. 자, 이 점에 오마이뉴스는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 막판에 불거져 나온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막말 퍼레이드와 공천 갈등이 없었더라도 때마침 선거 막바지에 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된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민심을 다잡지 못했더라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지금처럼 양당 구조로 치러진다면 8.4%포인트는 언제든지 따라잡힐 수 있다. 민주당 투표층의 4.2%포인트만 가져가도 전세는 역전된다. 통합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 코로나, 공천 파동, 막말 퍼레이드. 저는 이제 막말의 성격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 나타난 영향을 고려하자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통합당이 졌다. 만약에 그 세 가지가 없었더라면 이길 수도 있는 선거였다라는 측면에서 저와 생각을 같이 합니다.
자, 네 번째. 민주당은 현재 정점이고 통합당은 바닥이다. 이 좌파의 어떤 좌파 세력에 대한 경고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개헌을 빼놓고 뭐든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음에도 눈에 띄는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음이 드러나는 순간 가혹한 심판의 채찍은 여지없이 거대 여당의 뒷덜미를 내려칠 것이다. 야당의 발목 잡기를 핑계로 책임에서 빠져나갈 여지도 이제는 봉쇄됐다. 좌파의 시각에서 좌파 정권을 봤을 때 몸가짐이 흐트러지고 자만과 방심에 빠지는 순간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민심은 배를 뒤집을 것이다. 향후 1년 10개월은 집권 여당에게 혹독한 능력 검증의 시간이고 무한 책임의 시간이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민주당 정권이 이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 실수를 거듭하게 된다면,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통합당이 제대로 혁신만 해낸다면 언제든지 민심은 이 배를 뒤집어 버릴 수 있다. 통합당이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혁신의 강물을 건너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민심은 새로운 배를 띄울 수도 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4.15 총선의 최대 비밀. 50대가 우파 지지가 아니라 좌파 지지로 대부분이 56대 34 정도의 포인트로 50대가 진보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 좌파 쪽으로. 이 50대가, 더군다나 60대는 많은 우파 국민들이 기대한 대로 압도적으로 문재인을 반대하고 우파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60대도 32%나 문재인 지지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이 4.15 총선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50대와 60대가 사전투표에서 상당히 많이 나가서 투표를 했는데, 많이 나간 그 사람들이 50대는 거의 60% 가까이 문재인 지지 쪽으로 바뀌었고, 보수도 30% 넘게 문재인 지지 쪽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비밀이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50대가 가지고 있는 4.15 총선의 비밀. 자, 그런데 이 좌파 오마이뉴스 매체는 이 갈상돈이라고 하는 시사평론가, 정치학 박사가 쓴 기사입니다. 이 50대가 이번에 진보로 나타났지만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다. 이번 총선에 키를 쥐었던 50대가 진보 성향의 투표를 했다고는 하나, 이들 중 상당수 50대가 내면의 합리적 보수 성향을 버린 것도 아니다. 언제든지 저울추가 기울 수 있다. 이 50대의 내면에는 합리적 보수 성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라든가 여러 사태로 이 진보 좌파 쪽으로 기울었지만 언제든지 저울추가 기울 수 있다.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4.15 총선에서 전체적으로 통합당이 패했지만 영남에서는 통합당이 압승을 했다. 김부겸, 김영춘, 이 좌파 정권의 영남 대권 주자들이 다 낙선했고, 그리고 민주당이 겨우 부산에 3명, 경남에 3명, 울산 1명. 자, 이것은 전체 65석 중에서 7석을 차지하는데 그쳤고 통합당의 완승이다. 이건 2년 전인 지난 지방선거와 비해서 부산, 경남,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통합당이 많이 후퇴한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의 좌파 세력에 대한 경고는 2년 후에 제대로 못하면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것을 보면 통합당, 우파 지지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4.15 총선 이후에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다. 그 결과를 지나치게 의석수를 비중 있게 볼 필요가 없다. 우파가 혁신만 잘하면 패배주의나 또는 어떤 사전투표가 이상하게 쏠렸다. 라는 데에 신경을 너무 쓰지 않냐고 이번에 벌어진 어떤 표심의 방향을 잘 분석을 하면 2022년에 대통령 후보만 제대로 내세우면 정권을 탈환해 올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